제가 그 식품과 약초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그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거든요. 관련된 특허가 1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학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을 다 공부를 했고 거의 대부분 저는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적인 어떤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학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실험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과 기술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특허를 10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안 주더라고요. 다 치료되는데. 저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뻥이라고 생각하고 구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제 기술이 아마 나가게 되면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 예상합니다. 그 정도로 상대가 안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관련된 증거로서 드라이기로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종류에 상관없이 가열하면 공통점을 찾았어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열에 약하다. 220W짜리 2200W짜리 전문 강의 들어가기 한 19,000원 합대다 중국 사는데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좌우로 흔들어 열을 축정하고 오늘 또 했으면 또 내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 다 숨을. 여드름 뾰루지 대상포진 헤르페스 다 되더라고. 입술 났을 때도 저는 하거든요. 엉덩이 사타구니도 그렇게 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사타구니도. 그래서 못한 거는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이게 70, 20, 10 이렇게 비율은 그 정도인데 따로 딱 정확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로 살균제를 만들어서 했으면 충치균도 되더라고. 그다음에 치질 같은 것도 제가 원인을 치질이 있었는데 해결했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이빨에 이렇게 잇몸에 끼면 이빨에 그게 세균이 번식해서 출혈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안에 인과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알았는데 치료 방법을 찾다가 제가 만든 약초로 살균하는 약초가 있어요. 그래서 항문을 이렇게 닦아서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닦아서 이렇게 했는데 부어 올라서 계속 닦았거든요.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번쩍했어요. 조명등 전구율. 이거 세균이다. 부풀어 오르는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찌꺼기가 나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고 계속 발랐더니 더 발랐어요. 그다음부터 안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한 번도 몇 년이 지나도 안 부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착안을 하고 비대기를 즉시 샀습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응가 찌꺼기를 다 한 번 할 때 한 3번 정도, 3번 정도, 2-3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꼼꼼히 닦아주고요. 안에까지 해서 그 다음부터 이게 안 부풀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잇몸 찌꺼기 남는 것처럼 응가 찌꺼기 남으면 부풀어 오르고 세균 발생, 출혈이 일어난다. 찢어진. 이게 무르게 되잖아요. 세균 같은 거 발생하면 상처가 무르게 되죠. 보통.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휴지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휴지 이거 여기다가 돌가루 이렇게 섞는다는 거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문질러서 닦았거든. 이게 기스 납니까? 항문 피부는 되게 인체 중에 가장 약한 피부입니다. 내장 피부는 마찬가지예요. 딱 기스가 나.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스쳐서 닦지 않고 물기만 닦아주는 방식으로 하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딱 가열해서 거기를 살균하고 말려. 화장실 변기에서는 좀 건조하게 좀 찝찝해서 응가가 있는데 거기서 건조를 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생기더라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출혈이 일어나는 출혈 인자 식품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 거. 비타민 C 부족하면 내장 출혈, 잇몸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도 좀 많이 먹어주고 출혈과 관련해서 홍시 먹으니까 짱 좋더라고요. 아마 치질에 있는 분들은 홍시 같은 거 드셔보세요. 홍시 청도맛이 되게 싸고 맛있어요. 이번 저도 출혈 질환이 일어났을 때 내장 출혈이 일어났는데 지배지지한 기한과 관련된 출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치료법을 따라 치료했습니다. 조리대하고 연근가루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방가루 조금 섞어줘서 뭐 겨우 치료해. 홍시가루를 섞어줘도 돼. 홍시를 내가 냉동 홍시가 마침 있어서 하루 8것씩 먹었어. 그래서 출혈이 딱 그치더라고요.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살았습니다. 홍시 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양말인데 그 양말이 오래되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래서 양말에다가 찍찍이 밴드로 인해서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찍찍이 밴드를 달아주는 거 양말에다가. 그래서 장갑 같은데도 이렇게 찍찍이 밴드로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따뜻하죠. 이런 군용 장갑도 괜찮아요. 찍찍이 밴드식으로 찍찍이 밴드로 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장갑에 다 통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브라도 옆에서 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딱 찍찍이 밴드로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의 브라 체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찍찍이 밴드로 이렇게 넥타이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만 이렇게 있고 넥타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넥타이 있고 나머지는 찍찍이 밴드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편하면 좀 풀었다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찍찍이 밴드 방식의 허리띠 벨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찍찍이 밴드 방식의 등산 배낭과 군용 배낭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매렸다가 등산 배낭을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등산 배낭 매고 무거우면 이렇게 자꾸 어깨 풀러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어깨끈과 이쪽 어깨끈 사이에 찍찍이 밴드로 해서 체결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자꾸 어깨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 가방도 모든 가방, 등산 배낭, 군용 배낭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사과시초가 발모 그래서 머리를 많이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세요? 저도 옛날에 이게 머리 부분에 약간 그래서 근지러운 사타구니 이렇게 원선이 있었다 보니 이렇게 곰팡이 질환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과시초를 원액을 이렇게 딱 뿌려서 다 해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냄새는 안 났는데 근지러웠단 말이에요 머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과시초를 갖다 원액을 이렇게 이런 스프레이 등에 넣고 막 뿌렸단 말이에요. 물 좀 섞어가지고 머리는 안 빠지고 머리가 확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거든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식품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사과시초를 넣어가지고 샴푸 종류에 상관없이 사과시초를 좀 희석해서 넣어가지고 모든 샴푸에 넣으면 탈모 치료제가 됩니다. 적어도 값이 싸죠. 그렇게 해서 샴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비누 형태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사과시초를 액상으로 해서 기타 다른 걸 섞어가지고 그렇게 탈모 치료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사과시초 좀 섞어가지고 머리 많이 난다고 하는 한약재 있었잖아요. 어성초하고 몇 가지 섞어갖고 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사과시초를 좀 섞어줘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사과시초에다가 치약 종류에 상관없이 사과시초를 희석을 해서 치약을 같이 넣어서 하면 진짜 이빨이 미백 효과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백시초 안 되고 빙초산 안 됩니다. 빙초산 넣는 사람 미친 사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 결합해서 이게 어떻게 냉장고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냄새 제거 탈취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걸 섞어가지고 기타 다른 탈취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운동화에다 뿌려도 됩니다. 운동화 가운데 발냄새 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 뿌려갖고 하셔도 돼요. 뿌리는 방식하고 그냥 놔두는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이기로 가열하면 다 없어진던데. 안에 세균이 있으니까 그렇지. 드라이기 가열을 하세요. 그냥 차라리 드라이기 가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결합으로 어떤 살균 치료제로 사용하시고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70, 20, 10%, 70, 70%, 20%, 10% 프로테이지는 딱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락스 뚜러펑을 결합해서 줄눈 제거 또는 반도체 세정제, 산업 세정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섞어서 희석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셔도 전부 효과가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희석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계속 그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비누칠 하고 나서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락스하고 뚜러펑을 결합한 걸로 그래서 많이 물로 희석해서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눈에는 안 들어가게 하고 머리에도 안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주방 세제를 쓴다 해서 좀 문제가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피부만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어요. 줄눈 제거, 화장실 줄눈을 희귀하는데 짱이라서 원액을 발랐죠. 얼굴에다 원액 바르면 얼굴 손상 당합니다. 화학적 발열, 그렇죠. 화학적 손상을 내줬습니다. 이게 지금 피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원액을 바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물을 왕창 희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상은 없더라고. 저는 계속 샤워할 때마다 그걸로 섞어서 라스 한 60, 그다음 뚜러펑 40 이렇게 하고 평상시 줄눈 제거제로 할 때는 락스하고 뚜러펑 50,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용으로도 이걸 만드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변기 청소는 하수도 청소에도 짱입니다. 냄새 다 없어집니다. 냄새 다 없어지고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화장실 청소용으로도 이걸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사과식초를 섞어가지고 발 각질 무좀 치료제로 만드셔도 그것을 제 기술 구조. 사과식초 원액을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원액으로 했어요. 원액을 물 타지 않고 이렇게 정로환 넣고 거기다가 빙초선 넣고 하는 사람 미친 사람. 그래서 녹습니다 발이. 그래서 사과식초에다 담그지 말고 뿌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간 발이 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한 6년 이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6년 이상 뭐 전혀 무좀 같은 것도 안, 발무좀, 각질 무좀이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은. 손에도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다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식제를 섞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무좀 치료제로 각질형 무좀, 벗겨진 진물형은 드라이기로 가열하고 나서 하셔야죠. 완선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완선은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70, 20 이걸로 해서 해결했습니다. 하루에 비닐 장갑 한 10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열매 빨리 치료하려고. 그 다음부터 안 나던데. 사타고니아 이거를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라가서. 사타고니아는 보온실이 돼서 항상 세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세균 곰팡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이게 여름에도 무더위 때 음식물 밖에 놔도 곰팡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도 곰팡이는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제가 잘 피부병 없이 클린 상태고요. 몸도 아픈 데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탁세제, 모든 세탁세제에 식초를 섞어서 만드시는 경우, 소금을 섞어서 만드시는 경우 보다 세탁이 하얗게 잘 됩니다. 이 기술 구조도 뭐 식초에다가 치약 종류에 상관없이 치약 섞어줘서 이렇게 그만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것처럼 세탁물이 하얘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세탁세제에게는 이것이 또 주방용 주방세제도 마찬가지. 주방세제 그릇 닦는 데도 마찬가지. 식초나 소금을 넣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희석해서 넣으시겠죠? 희석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세탁세제 같은 데도 그렇게 되면 옷감을 손상시키지 않고 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이런 데 소금이나 식초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